테스트 얼른 마무리합시다. 다 하신 분들은 그 좀 보여주세요. 검사 좀 하고. 보여주세요. 시험지를 언제 받은 거야?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뒤에는 왜 젖히더라고. 앞에 잘 모르겠어. 준서도 지금 첫 페이지야? 그럼 너는 짱하군요. 오호. 자, 지금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와서 얘들아 내가 이제 AT 선생님들한테는 다 전달을 해둘 테니까 오시면요 1일 테스트가 먼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전달은 다 해둘게요. 왜냐면 지금 1일 테스트가 안 되면 우리가 뭐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른 누구는 다 했고 누구는 다 안 했고 그렇잖아. 너네가 등원 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수업이 7시부터고 근데 1시간 동안 이걸 못 풀 분량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량은 제가 아주 넉넉 잡아서 30분으로 잡은 거야. 아주 넉넉 잡아서. 근데 30분도 안 걸려요. 실제 이 정도의 분량이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선은 이게 개별마다 차이점은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시간적 차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일단 단어 시험 전에 1일 테스트를 먼저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만약에 못 봤다 하면은 수업 끝나고 단어를 보셔야지 단어를 먼저 끝내고 1일 테스트를 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학습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시면은 바로 숙제 검사 끝나고 1일 테스트 항상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그게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단어 시험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은 답지 이거 아윤이 거 같은데? 아윤이 답지 없지? 자 일단은 답지 좀 보면서 같이 할 건데 얘들아 이 전범위어법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게요. 제가 이걸 사실 매 수업 시간마다 하는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매번 1일 테스트 검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알려준 방법을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안, 연필을 아까 잠깐만. 근데 저거에 대해서 오늘날에 안 하면 어떡해? 모의고사 받고 가서 해야 돼, 가서 오늘.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이 어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우리 인강으로 진행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전범위어법. 제가 정의를 내리는 이 전범위어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심 범위와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법을 우리가 이제 전범위어법이라고 합니다. 진짜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진짜. 그래서 이 전범위어법에 대해서 제가 그때 4가지를 말해줬어요. 4가지. 첫 번째는 동사 관련 어법이다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절 관련 어법이다 얘기했죠. 세 번째는 대명사. 네 번째는 형용사 대 부사예요. 이거 제가 한 필기만 한 5번 해줬을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여기에 쓴 이 4가지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 범위와 상관없이 나오는 애들이라는 거야. 내신 범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내가 이제 그냥 구체적인 거 하나 말해볼게.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 관련해서 시제 쪽 파트 있죠. 시제 파트. 시제 파트. 예를 들어 시제 파트에서 미래 완료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미래 완료. 미래 완료. 너네가 아마 중등 과정에서 미래 완료를 배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보통 고1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 근데 고1 과정에서도 이 미래 완료 자체가 시험 범위에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리고 이 미래 완료는요, 전범위 어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범위 어법에서 미래 완료 쓸래,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완료 쓸래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 이거는 전범위 어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즉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은요, 미래 완료 관련된 거는 진짜 한 100문제 나오면 하나 나올까 말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전범위어법에서 안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너네가 그 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를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거기에 이제 똑같아요. 너네가 교과서 이제 그 단원 끝나고 나면은 그 본문 뒷부분에 항상 이제 중딩 때 그랬잖아. 그 해당 그 단원의 목표 어법이 나왔었잖아. 뭐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뭐 이러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목표 어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목표 어법에 미래 완료가 있다. 그러면은 시험에 나와.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없다. 미래 완료가 만약에 교과서 우리가 국어 진도를 나가는 동안 이게 없었다. 그럼 얘는 뭐야? 전범위 어법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전범위 어법이란 건 뭐냐면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평상시에 보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되겠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범위어법입니다. 전범위어법. 됐어? 그러니까 전범위어법의 개념이 다시 한번 뭐다?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어법의 범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됐나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종류가 뭐다? 크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이 네 개가. 이 네 개. 됐어? 이게 고등 기출 이제 전범위어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풀이 과정을 전부 다 보여줬었어요. 얘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이걸 다 알려줬었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어라, 저건 저렇게 풀어라 까지도 다 알려줬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적용이 안 돼.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기는 했지만 막상 이걸 보면은 그럼 이제 머리가 백지가 돼. 그래갖고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보다가 이제 그냥 자기 방식대로 다시 이제 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찾게 돼요. 제대로 못 찾게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푼다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나는 모든 동사에 다 표시할 거야. 나는 모든 동사처럼 생긴 애들. Imagine, swimming, 막 이런 애들 있잖아. Imagine, swimming,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live는 뭐 동사 아니고 여기서 뭐 are, patrolling, 막 이런 거, can feed 이런 거, can't, is 이거 다 표시할 거야 일단. 만약 나라면. 그러니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읽으면서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간 동사 관련된 건 다 표시할 거야. 왜? 얘가 1순위야. 시험 나오는 거. 그럼 걔네들만 의심해도 우리가 최소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반은. 니네가 이번 주에 모의고사 할 때 어법 문제 나올 거 아니냐. 어법 문제 한번 봐봐. 이 4개 말고 딴 거 나오나. 거의 안 나올걸? 나와봤자 보기 1개 정도? 나와봤자? 웬만하면 여기에서 다 나와요. 웬만하면. 거의 한 95% 이상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전범위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게. 사실 1, 2번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동사 관련이랑 절 관련된 거. 이게 범주가 엄청 크잖아. 동사 관련이라는 거는 동사의 시제,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준동사라고 배웠던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주가 엄청 넓죠. 그렇죠? 절 관련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각종 배우는 접속사들, 뭐 명사절 접속사니, 부사절 접속사니, 뭐 상관 접속사니 이런 것들 다 절 관련.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배우죠? 복합관계사 이런 것도 배우잖아. 이거 뭐야? 다 절 관련. 됐어? 또 우리 의문사,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고 해서 소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그거 뭐야? 다 절 관련. 됐니?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 관련과 절 관련된 문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우리가 한 문법책이 평균적으로 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2에서 많으면 15단원이거든요. 근데 그 12에서 15단원 중에 이 두 개 빼고 보면요. 남는 단원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한두 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웬만한 어법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네가 종류가 많으니까. 되니? 그래서 이 전범위적으로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자, 동사 관련 문제든 절 관련된 문제든 둘 다 풀기 위해선 공통적인 게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될까? 뭐가 중요할까? 이 둘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준서가 항상 잘 맞췄었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나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동사 관련이야.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스위밍에 딱 밑줄 쳐져 있다 쳐볼게. 스위밍. 여기에 밑줄 쳐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거를 봤을 때 너네는 뭘 먼저 해야 될까? 저 어법 문제를 풀 거야. 얘가 어법상 올바른지 않은지 너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가장 먼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1순위가 뭐야? 어떤 거? 시제? 아니에요. 시제는 3순위입니다. 3순위. 1순위가 뭘까? 수일치 아니야. 수일치도 3순위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아니야. 동사 관련 어법이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어떤 거? 그렇지. 그거야. 바로 뭡니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야. 이거였잖아. 이거. 내가 되게 얘기 많이 했잖아. 동사 자리가 여기가 맞냐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데? 구문 분석해야죠. 구문 분석. 구문 분석. 맞아요? 너네가 어법 문제 풀 때 항상 이 과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백날 설명해봤자 여러분이 적용을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여기 스위밍이라고 써있는 자리가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봤더니 여기 imagine 동사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야. 아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어. 여기 좀 지울게. 그럼 판단을 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동사 자리가 맞거나 동사 자리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동사 자리가 맞으면 내가 뭐 신경 쓰라 했어? 그제서야 수일치 맞는지 또는 태가 맞는지 능동태 수동태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시제가 제대로 쓰였는지 이걸 신경 쓰라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잠깐 말했는데 시제는 전범위어법으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문제가 아니야. 시제는 잘 안 나와. 웬만하면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와. 웬만하면. 자,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뭐를 신경 써라? 당연히 준동사 자리구나 라고 니네가 이해해야겠죠. 준동사 자리구나. 그럼 준동사라는 거는 알다시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개가 있잖아. 그치?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그러면은 이 녀석 중에 얘네 중에 어떤 녀석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느 것을 사용할 건가? 어느 것 사용? 이거를 판단해야겠죠.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중딩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각각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만약에 앞에 이 가주어가 나왔다. 그럼 진주어 자리에는 웬만하면 부정사를 쓰잖아. 그렇죠? 투부정사. 뭐 또는 앞에 사역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원형 부정사를 쓰잖아요. 동사 원형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여러분이 각각 준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작점은 뭐라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래서 구문 분석을 통해서 해갖고 맞으면 수일치, 태, 시제 신경 쓰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 자리구나. 그럼 준동사 중에서 뭘 써야 되지? 라는 걸 신경 쓰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을 사용할지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태까지 신경 써야 돼. 태까지. 얘도 태까지. 됐나? 이 과정을 가는 거야. 이 과정. 오케이? 그럼 너네가 실제로 이 스위밍 같은 데 밑줄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과정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처음에 하면은 니네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안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과정을 말하면서 보여줄게. 말하면서. 자, 스위밍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러면은 구문 분석을 했더니 앞에 imagine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imagine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받으니까 일단 동명사 자리이다. 그리고 swim이라는 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니까 능동태 ing 스위밍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산하는데 선생님 기준으로 몇 초 걸리냐면요. 저는 2초 정도 걸려요. 지금 이 과정을 하는데. 왜? 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할 때 이게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많이 해보면 돼. 많이 해보면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풀지 않고 그냥 어법의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뭐 관계대명사를 배운다. 그럼 관계대명사에서 예를 들어 뭐 계속적용법이라고 쳐볼게. 그럼 계속적용법에서는 우리가 that을 쓸 수 있냐 없냐? that을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 너네는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알아? 아, that 앞에 콤마 있으면 that 못 써. 그냥 이렇게 탑재가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려.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야. 근데 너네는 그런 게 머리에 탑재가 돼버리는 거야. 왜? 편하게 풀려고. 문제를 편하게 풀려고. 아, 그냥 that 앞에 콤마 나와 있네? 아, 이거 계속적 용법이겠네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계속적 용법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풀기 귀찮으니까 그냥 얘 위치 이렇게 바꾸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은 어디까지 먹히냐면 고1 1학기까지밖에 안 먹혀요. 고1 1학기. 고1 1학기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가 고1 때만 성적 잘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건가? 아니잖아. 우리 고3까지 잘해야 되잖아. 그치? 고3 수준에서는 이렇게 만만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어법은 지금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킬러 문항. 이제 어려운 문제들 말하는 거야. 어법은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어법은 사실상 그냥 맞춰줘야 되는 문제야. 맞춰줘야 되는 문제. 근데 어법이 제가 미리 말하자면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가 100점이 4점 이하인 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4점이야. 웬만하면 4에서 4.2점 정도 돼요. 어법 문제 자체가. 100점이 높죠. 근데 어법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요. 이게 뭐 객관식 서술형 차이는 있지만 평균 3개 나와요. 2개에서 3개. 그럼 이 3개를 만약 다 틀린다고 쳐봐. 그럼 벌써 12점이에요. 88점이죠. 나머지 다 맞아도. 그쵸? 근데 서술형에서 보통 좀 까이겠죠. 그러면은 어법 틀리고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받는다? 그럼 80에서 80 중반 나오는 거야. 그럼 몇 등급이냐? 보통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잘 나와야 3등급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법은 정확도가 생명이거든요. 정확도? 내가 왜 숙제로 이유 써라 뭐하라 이걸 하라는 이유가 뭔데요? 너네가 이 어법에 대해서 이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정확도가 생명이에요. 수학과 같아요. 수학에서 뭡니까? 계산 실수 한 번 삐끗하면 끝이잖아. 서술형에서. 그치? 어법도 마찬가지야. 실수. 이 과정에서 실수 한 번 하면 땡이에요. 땡. 됐어? 근데 배점도 뭐라고? 낮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어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게 필수야. 이게. 됐니? 그래서 이 과정을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됐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줄 때 막 질문 체크해라 이런 숙제를 내주잖아. 내가 말하는 질문 체크하라는 의도는 뭐냐면요. 이 과정대로 했을 때 막히는 부분을 질문을 체크하라는 거였어.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스윙에 밑줄 쳐져 있는데 제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했는데 구문 분석을 못하겠어요. 라던가 이런 질문. 아니면 선생님 구문 분석해서 얘가 동사 자리가 아니란 건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라던가 이런 질문. 오케이? 이게 여러분한테 나와줘야 제대로 이 과정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숙제를 할 때 제가 엄밀히 말하지만 제가 내주는 숙제 양이 양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양적으로 많이 안 내주냐면요. 이 과정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여기서 지울게요. 2번까지만 쓸게. 이것도 다 쓰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2번. 절관련이었죠. 절관련. 자, 절관련이란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 마지막 의문사 이 세 가지였죠. 세 가지. 그렇죠? 그럼 절관련에 대해서 너네가 풀 때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각각의 절이 무슨 품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속사다. 접속사 대시 나왔다. 그러면 명사절.
뭐 예를 들어 접속사 when이 나왔다. 그러면 부사절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다. 명사절. 뭐 관계부사 나왔다. 형용사절. 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복합관계대명사 나왔다. 명사절 또는 부사절. 복합관계부사가 나왔다. 또는 그러면 부사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기본사항이에요. 기본사항.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완수불명 얘기하잖아요. 완수불명. 그렇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지겹게. 그렇죠? 이렇게가 짝이고 이렇게가 짝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이런 얘기 맨날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형식 문장이 있다고 쳐봐. 삼형식 문장. 근데 삼형식이 있는데 얘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어. 그럼 이거 불완전한 거지. 됐어? 그럼 불완전한 문장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사인 목적어가 오는 거야. 됐어?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쳐봐.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이제 뒤에는 뭐밖에 못 쓴다? 수식어밖에 못 쓴다고. 왜?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주어, 동사가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잖아. 봐봐. 삼형식 완전한 문장인데 주어 못 쓰죠. 동사 못 쓰고 목적어 못 쓰고 보어도 못 써요. 그럼 남는 거 뭐야? 수식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이 수식어 대신에 접속사를 쓰기도 합니다. 접속사. 됐니? 접속사.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절 관련된 거 이런 거 봐봐. 1번 여기 1번 써 있는 거지. 위치 여기 봐봐.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 관계대명사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 맞죠? 관계대명사가 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명칭을 잘 봐봐. 얘 이름이 뭐라고?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그럼 뭐랑 짝이야? 불완전이랑 짝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는 거야. Daughters and some Marys 주어 나왔고 can't 동사 나왔어. 됐니? 근데 여기 잘 봐라.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이 can't 뒤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냐면 fit in places가 생략돼 있는 거거든. fit in places. 요거 fit in places. 이게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fit이라는 동사 나왔고 in places라는 전명도 나왔어.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완전한 문장이거든. 완전한 문장. 됐니?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수식어랑 짝이어야겠죠. 근데 얘 이름은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앞에 place 나왔으니까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지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생략된 거는 불완전한 아니죠. 생략이랑 빠져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생략과 빠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 쌤이 The book I have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에 have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생략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the book을 써봐. 이렇게 the book을 쓴다고 해봐. 그럼 이게 맞아요? 내가 책을 갖고 있는 책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 생략이라는 거는 얘들아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인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쓰면은 이상해지잖아. 이건 생략이 아니죠. 생략이 아니라 빼야 맞는 거죠. 오히려 빼야. 됐어? 생략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can't만 써도 되고 can't fit in places를 써도 돼요. 근데 이걸 왜 안 썼는데? 아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말 또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지. 됐니? 응. 둘이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자, 그래서 여기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고 수식어라는 건 뭡니까? 부사나 형용사잖아. 그쵸? 부사 아니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나오는 거야. 관계 부사. 됐니? 그래서 관계 부사 where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봐봐. 내가 알려준 걸 또 응용해볼까? 이 관계 부사절은 앞에 나와 있는 places,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그쵸? 관계 부사는요. 그러면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도 수식어야. 수식어. 맞지? 그럼 수식어니까 이 절이 수식어라고. 이 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라고. 그럼 앞문장은 뭐가 돼야 돼? 완전한 문장이 돼야겠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Robberfish can fit 정명도. 완전한 문장. 됐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아윤이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절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응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절이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느냐 이걸 첫 번째로 알고 두 번째는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 이거를 알면은 웬만한 절에 관련된 문제 고1 기준입니다. 더워. 고1 기준은 다 풀 수 있어요. 고2 때는 조금 달라져. 근데 고1 기준으로는 다 풀 수 있어요. 완수불명 다 풀 수 있어 다. 그래서 니네가 그 모의고사 28번 보면 어법 문제 나오잖냐. 그러면 그 어법 문제 풀 때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간혹가다 어법을 풀 때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어법도 있어요. 그 대표가 아까 쌤이 3번에 썼던 대명사거든. 대명사. 걔는 해석해야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동사 관련이나 절 관련, 특히 이 절 관련 있잖아. 절 관련은 고1 수준 기준으로는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고1 수준 기준으로. 고2는 해석해야 돼. 근데 고1 때는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어. 완수불명과 요걸로.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법 문제 같은 거 풀 때 너네가 이 아까 말했던 1번과 2번 이 풀이법만 니네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어법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이 설명을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은 방금 설명했고 2번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이제 형용사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수 취급하죠. 뭐뭐한 사람들. 그래서 R을 쓴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오히려 아까 쌤이 말해줬던 1, 2, 3, 4 전부 다 해당 안 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사 관련 문제지만 실제로는 뭐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취급이냐 단수 취급이냐 라는 명사 문제죠. 명사 문제.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동사 문제지만 실제로 뭐야? 명사 문제라고. 그렇지? 수일치 문제죠. 수일치 문제. 3번 봐봐. 좋은 문제다. 중요한 문제 나왔다. 이거 잘 봐.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지울게. 절 발려. 이거 지울게. 이거 잘 봐. 자, 여러분. 우리가 A와 B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AND를 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얘기했던 거야. AND 지우고 콤마 썼어요. 연결돼 안 돼. 연결돼 안 돼. 안 되죠. 됐나요?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그게 뭘까? 여러 개 나열할게. 여러 개. A, B, and C. 요때. 요때. A하고 B하고 C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콤마가 뭐랑 똑같아? and랑 똑같은 거야. 됐니? 됐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잘 봐. 잘 봐. 내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하면 돼.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 그럼 and로 연결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잘 봐. and가 없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이거 어법적으로 맞아 틀려. 틀리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얘가 동사니까 얘는 동사를 쓰면 안 되는 자리잖아. 그럼 여기는 뭘로 써주면 되냐면 분사구문으로 써주면 돼. 분사구문. 원리를 알려줄게. 선생님 왜 분사구문으로 써야 돼요? 원리를 알려줄게. 얘들아 분사구문 중에 분사구문의 해석법 중에 우리 연속동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속동작. 연속동작이 뭐냐면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뭐뭐 하다. and 뜻이야. and. 이런 뜻이 있어.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어법 시간에 뭐 부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자 그럼 잘 봐봐. 왜 이런 원리가 되는 거냐면 잘 봐요. 잘 봐. 동사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써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자 얘는 어법적으로 맞아 틀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잖아. and로 연결했잖아.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 문제 될 거 없죠. 잘 봐. 잘 봐. 이거를 요 부분을 내가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돼? 지우고 ing. 됐어? 주어 잠깐 지워볼게. 여기 다 지워볼게. 아까 내가 말했던 형태 되는 거 보이니? 동사 두 개 나왔는데 콤마밖에 없다. 그럼 뭐라고? 분사구문이라고. 됐어? 이런 원리라고. 이런 원리. 원리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 이거 잘 봐. 잘 봐봐. 이거 써.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썼어. 얘는 연결돼야 안 돼. ABC 세 개 병렬 구조 돼야 안 돼. 되잖아. 그치? 이거 동사라고 쓸게. 동사. 소리. 자 동사 1번, 동사 2번, and 동사 3번.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렇게 써볼게. 그럼 내가 이번에
and를 없애고 and를 여기다 써볼게. 그럼 여기 이렇게 콤마 찍어볼게. 이렇게 했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왜? 얘네 둘은 연결이 돼요. 근데 얘네랑 얘가 연결이 되냐고? 안 되잖아. 이 콤마로 연결 안 되고. 콤마로 연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쓰라고? 분사구문 쓰라고. 여기 돌아가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The newest are 5 to 18 inches long. have 나왔어. 그럼 이 have는 얘랑 짝이야. 됐어? r랑 짝이야. r. 여기 and 있으니까. 됐니?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동사 두 개 연결돼 있어. 근데 콤마 찍고 동사 나왔어. 이거랑 똑같네? 동사 두 개 and로 연결돼 있는데 콤마 찍고 동사 나온 거잖아 지금. 이 구조 보여? 보여? 그럼 이거 코스트 맞아 틀려? 아니겠죠. 어떻게 쓰라고? ing라고. 됐니? 근데 여기서 ing냐 pp냐까지 너네가 신경을 써줘야 돼 사실은.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겠죠. 됐니? 근데 뒤에 뭐 있어? Just hundreds of dollars. 목적어 나왔네.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태? 능동태. 커스팅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 어씨 더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re made. 지금 여기에 are made가 동사라고 한번 쳐보자. 얘가 동사라고 쳐봐. 동사 또 나왔네? 둘 사이에 접속사 있어 없어? 접속사나 뭐 관계사나 없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네? 그치? 그럼 여기 봤을 때 are made of 여기서 그냥 끝난다고 쳐볼게. 만약에 그럼 얘가 만약 동사라고 치면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버려야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여기 얘를 만약 동사라고 친다면 are made를 동사로 친다면 얘는 동사 못 쓰잖아. 그럼 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r을. 이해돼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맞고.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 디자인도 어쩌고저쩌고가 그러면 얘를 꾸며주게 되거든. 컴파운드 어떤 혼합물, 합성물을 꾸며주게 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신테틱 컴파운드로 만들어진 이 로봇들은 이 로봇들은 신테틱 컴파운드로 만들어진다. 뭐뭐하게 설계된 혼합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신테틱 컴파운드로 만들어진 로봇들은 뭐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게 맞는지 이거는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야. 해석. 동사형이 두 개 나왔으니까 어떤 해석이 맞는지 이건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동사에 관련된 건 맞지만 해석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도 설명에 써놨는데 여기 이제 3번 보시면 4번이었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뒤에 이미 동사인 뭐가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밑줄 어법일 때는 쉬운데 지금처럼 밑줄이 안 쳐져 있을 때는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해석으로. 밑줄이 여기에 쳐져 있으면 문제 없어. 여기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럼 뒤에 이미 동사 있으니까 얘는 동사 자리 아니어서 R 빼버린다. 그냥 이러면 돼. 이러면 끝인데 지금처럼 밑줄이 없는 어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해석해야지. 해석. 얘가 만들어진다가 맞는지 얘가 디자인된다가 맞는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보자. 자, 이거는 이 fish라는 단어의 특성이거든? 이것도 이제 명사 문제야, 명사 문제. 이 fish라는 단어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 알아요? 단복수 동형입니다. 단복수 동형. 근데 원래대로면은 이 fish가 일단 미리 말할게. 미리 말하면 이거 R가 정답이야. 미리 말하면 복수형으로 쓰인 거야, fish가. 그럼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아니 쌤, 이 fish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정석은 뭐냐면 그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 왜냐면 여기서 these robots라고 했잖아. 여기서 복수형을 말했잖아.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라는 게 그 이제 로봇 피쉬를 말하는 거야. 로봇 피쉬.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복수형을 이미 말했으니까 얘가 이제 복수형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 어디냐면 요거야, 요거. 주절의 주어가 지금 어때? 데이잖아. 근데 주절의 주어를 데이로 받았다는 건 종속절의 주어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얘를 데이로 받았네? 그럼 뭐야? 복수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is가 아니라 a라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6번은요. 이거는 이제 be close to. 이거는 이제 동사라기보다는 이제 단어 특성인데 be close지. sorry.
be close to 하면은 뭐뭐에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to는 뭐야? 뭐뭐에야, 뭐뭐에. 즉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지, 명사. 됐어? 그래서 make가 아니라 making 동명사로 써줘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6개를 봐봐요. 6개를 보면은 단순한 이런 암기 문제도 있지만 웬만하면 동사 관련 문제가 거의 한 80% 이상 나오죠. 절 관련 문제 하나. 됐나? 내가 낸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도. 다음 것도 한번 봐볼래? 봐봐. 요거도. 다음 페이지 거야. 다음 페이지도 6개인데 얘들아 봐봐라. 1번 is 여기 있고 2번 the weather is cold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 어디냐? 3번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makes 있고 4번 allow 있고 5번 eat 있고 6번 melts 있어요. 잘 봐. 동사 관련 2번은 절 관련이야. 왜? 노메로 하고 나왔으니까. 절 관련. 3번 동사 관련 makes 4번 allow 동사 관련 5번 eat 대명사. 아까 내가 썼던 3번 문제야. 3번 문제. 6번 동사 관련. 어때요? 지금 야 이거 한 문제 빼고 얘 두 문제 빼고 다 동사 관련이죠. 그렇죠? 6개 중에 4개가 동사 관련이고 하나 절 관련 하나 대명사 나왔어요. 아까 내가 썼던 1, 2, 3, 4 4개 기출어법 중에서 다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도. 자 그럼 봐봐. 1번부터 볼게. 이거 카운리스 턴서로 서프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톤즈가 주어요. 톤즈가. 근데 이거 니네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알려줄게. 잘 봐. 너네가 헷갈린 게 뭐냐면 이 전치사 오브가 나올 때 언제는 yes 일치라고 또 언제는 yes 일치할 때가 있어. 이게 이제 좀 헷갈릴 거야. 자 그걸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웬만하면은 얘들아 A에다가 스위치하는 거야. 원래 정석은 여기다 스위치야. 왜냐면 너네도 알다시피 이렇게 꾸며주잖아. 보통은 그렇잖아. 근데 이게 B에 스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B에 스위치. 자 그러면 A 오브 B라고 나왔는데 이 B에 스위치하는 경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 요 A 내용이 어떤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때입니다.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 여기서 구분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비율 개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비율 개념. 비율 개념. 됐어? 응. 그러니까 비율 개념이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고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은 분수 표현 몇 분의 몇 이런 거. 아니면 some 몇몇은 뭐 most 대부분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게 다 비율 개념이거든. 비율. 이런 비율에 관련된 표현이 앞에 나오면요. 그러면은 뒤에 스위치하는 거야. Some of the apple 단수 취급. Some of the apples 복수 취급.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비율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뒤에다 스위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톤즈라는 거는 톤이라는 게 1톤, 2톤, 3톤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뭐야? 비율이 아니야. 무게잖아, 무게. 그래서 이건 서트가 아니라 톤즈에 스위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즈가 아니라 R가 되겠죠. 2번 보자면 자 여기에서 no matter how 나왔는데 쌤이 답지 위에 뭐라고 써놨어? however랑 똑같다고 써놨지. however. 이거는 복합관계부사 however의 특성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거 그냥 외우는 게 편해. however가 무슨 뜻이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게 however지. 이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반드시 나와.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아무리 뭐 할지라도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반드시. 그럼 잘 봐봐. No matter how the weather is cold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cold가 형용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No matter how 뒤로. 됐어요? 그래서 however 또는 no matter how cold the weather is 이런 순서로 가는 거야. 알겠니? 이게 2번. 이건 이제 however 특성이야. 특성.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 3번은 아까 쌤이 냈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잘 봐요. 여기 동사 보여? 자, 파란색으로 쓸게. 3번, 여기 3번 봐봐. 다 썼니? 지수 다 썼니? 자, 봐봐. 여기 this hit부터 봐봐. 내가 쓴 동사 보이죠? 동사 있어. A little more of the eyes on the later below. 여기까지 동사 없어. 콤마 찍혔네? and 없네? 동사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makes가 만약 동사형이려면은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 또 콤마 찍고 and가 나와야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아니 여기 동사 1번 나왔잖아. 근데 콤마 찍고 동사 2번 나왔잖아. 그럼 얘가 동사형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뒤에 and 동사 3번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얘가 동사형이 맞잖아. 맞니? 이해돼? 호연 또 들고 있어. 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뒤에 봐봐. More water than all, even more so to dissolve.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네. 됐어? 그럼 뭘 쓰라고 했어 내가? 분사구문 ing. 됐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와 이거. 이런 문제가요. 고2 때 많이 나와. 고2 때. 근데 요즘에 조금 내려가고 있어. 고1 2학기 때도 스멀스멀 나오더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llow. 이거는 쉬운 이제 스위치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선행사 월어니까 s 붙여줘야겠죠. 됐지? 끝났고. 이거 얘는요. 미리 말하자면 여기 있는 과정이 뭐냐면 이 앞문장이야. 앞문장. 이 앞문장이 뭐냐면 이 열이 무슨 뭐 얼음 그 표면에 얼음을 녹여갖고 그래서 뭐 물을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어. 그 과정이 그 과정을 반복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줄이 뭐냐면 똑같은 녀석이야. 그 과정이 그 과정을 반복시키다가 되는 거야. 반복시키다. 그러면은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면은 우리 뭐 씁니까? 제비대명사 itself 써야겠죠. 그렇지. 됐어? 자 마지막 6번 볼게요. 이거 봐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 내가 엄청 많이 냈어 이번에. 여기 봐. repeats 동사 보여? repeats 동사.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콤마 보이지? and 있어 없어 뒤에? 없어. 일단 but 나왔어. 일단 but은 표시해볼게. 여기 mouse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mouse는요. 지금 이 녀석과 여기 repeat과 연결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거든. 선생님 여기 but 나왔는데요? 이 but은 뭐 하고 있어? 얘네 둘이 연결하는 거야. surely랑 slowly랑 surely 부사랑 부사 연결해 주는 거지. 문장과 문장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됐어? 이게 없다고 생각해도 돼.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남는 거 뭐야? 그냥 멜트 앞에 콤마밖에 없잖아. 왜니? 그럼 또 이거야, 또 이거, 또 이거야. 그럼 여기 뭡니까? 얘도 멜트 ing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요? 됐어? 그래서 1테스트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게 이제 전범위어법 풀이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좀 적용하는 법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까먹지 않게 알려주고 제가 실제로 풀이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적용해서 좀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책 펴서 한번 볼 건데 어디 할 차례인지 좀 말해줄래? 자. 58쪽 한 차례야? 유닛 3 형용사 부사 밑줄? 오케이. 여기 유닛을 좀 앞에 보면 좋겠다. 잠깐만. 잠깐만 앞에 볼래?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유닛 3는 형용사 부사 밑줄이고 유닛 4는 비교구문 밑줄이야. 이거 두 개 같이 볼 거거든 오늘.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해줄게. 일단 유닛 3부터 한번 볼게. 아이고. 봐봐. 잘 보이지? 봐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전범위어법 4개 써줬을 때 그 4순위에 있었던 게 이 녀석이었죠. 형용사 부사 부분. 자, 이거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좀 짤막하니까 이걸로 쓸게요. 자, 이것도 지겹게 썼어. 형용사 부사. 얘들아,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요 거의 100의 99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러면은 이 형용사 대 부사 어법은 얘가 단독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 그래서 기출 유형을 먼저 알려줄게. 유형. 자, 그래서 이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와요. 두 가지. 형용사 대 부사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구문과 섞여서 많이 나옵니다. 비교구문과 함께. 또는 동사의 특성을 활용해서도 나옵니다. 동사의 특성 활용.
이건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선생님, 동사의 특성을 활용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맞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됐어요?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란 건 결국 몇 형식이랑 몇 형식이야? 보어가 오는 형식이 몇 형식인데? 2형식이랑 5형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2형식 동사, 5형식 동사가 맞느냐 그거 판단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2형식, 5형식 동사를 그냥 써줄게. 그냥 내가 써줄게. 그거 니네가 써놔.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거는 얘들아 감각동사야. 감각동사. 감각동사가 뭔데요? look, 그 다음에 sound, smell, 또 뭐 있어? taste, feel. 됐어요? 이런 애들. 얘네가 감각동사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keep 같은 거. 제일 대표적이죠? keep, remain, 그 다음에 stay. stay도 이 형식으로 쓰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머무르다. 됐니?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을까? 뭐 비동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become. 뭐 엄청 많네요. become, 뭐 get, 뭐 grow.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정도. 이게 다 이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만 쓴 거예요. 더워. 다음부터 플라트 안 입고 해야겠다. 더워. 이게 잠깐만. 나 이거 자국 안 났냐? 자국 났어 안 났어? 났냐? 더워. 있을게요. 여기 뭐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내 거 선크림 묻고 뭐 분필 묻고 이거 뭐냐? 그냥 다 묻었네. 잠깐만. 자,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쓸 자리가 없네. 쌤은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 5형식 동사는 보통 시험 많이 나오는 게 한 3개밖에 없거든. 어떤 거냐면 일단 keep. 또 뭐 있냐? 저거 find. 그 다음에 consider. 요 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3인방? 요 정도? 됐나요? 이게 이제 동사의 특성 활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풀이법을 더 자세히 말해주자면 잘 들어봐. 어떻게 나오냐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의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럼 이제 너네는 뭘 찾냐면 동사를 찾아봐. 앞에 동사를 봤더니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그 밑줄 쳐져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보어 자리가 만약 맞다.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겠죠. 오케이? 보어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부사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동사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구문과 함께 쓰인다라고 나온 건 뭐냐면은 이 비교 구문과 함께는 사실 어찌 보면 얘랑도 또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얘랑 이게 끝이 아니라 얘 세 개가 다 섞여 나오는 거야. 다 섞여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이거 그냥 가볍게 봐요. 안 써도 돼. 앞에 봐봐. 주어에다가 예를 들어 keep이라는 동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as 원급 as를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s 원급 as라는 지금 비교 구문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keep이라는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럼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잖아. 그치? 그러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is 쓸래 아니면 is listening.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문제의 의도가 뭐야? 이게 섞여 있는 거지. 이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야. 됐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비교 구문과 함께 쓰일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더비교급 나올 때야. 더비교급. 됐어? 보통 이제 우리가 더 플러스 비교급에 주어 동사 하고 그 다음에 또 더비교급에 주어 동사 나오죠. 이거죠.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고일 기준으로 이 더비교급이 시험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원래는 영작이야. 원래는 영작으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거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정발고예요. 정발고 누구 있었나? 호연이 정발고였나? 정발고가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1학기 때 특히 잘 기억해둬야 돼. 이거 영작하는 거 됩니다. 영작하는 거. 자, 어찌됐든 근데 이 더 비교급 있잖아. 이거를 만약 객관식으로 낸다면
이걸로 내는 거야.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걸로 시험을 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the either 이렇게 쓸래? 아니면 the more easily 이렇게 쓸래? 이렇게 내는 거지.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좀 어려워. 왜냐면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고. 그럼 이때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동사의 특성. 뒤에 동사를 보고 이런 애들이 나왔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얘가 보어 자리라면 either. 만약에 이 부사가 뭐 동사나 형용사나 딴 걸 꾸며준다면 그러면 more easily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 시험 나오는 유형 마지막 하나만 말하고 쉬는 시간 가져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정말 간단한 유형인데 의외로 시험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필기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울게. 이거 지울게. 자, 사실 지금까지 본 거는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은 이때 형용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 맞죠? 이게 다 보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보어 형용사와 수식어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형용사도 당연한 말이지만 수식어로 쓰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할게요. 이건 그냥 구조를 보여줄게. 제가 일단 명사가 나오고 그럼 그 앞에 형용사가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이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 꾸며주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자리에다가 이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형용사라면 이렇게 꾸며주겠죠. 부사라면 이렇게 꾸며주겠죠. 됐니? 이렇게 시험 나온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요. 아니 선생님 원래 형용사 앞에 형용사를 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100개도 쓸 수 있어. 상관없어. 형용사는 앞에 몇 개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한 명사인지 뭐뭐하게 뭐뭐한 명사인지 사실 원래 정석은 해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얍삽이 하나 알려줄게. 얍삽이. 해석 안 하고도 푸는 방법이 있어. 얍이 알려줄게. 얍삽이. 이 얍삽이로 풀면요 95%는 맞아요. 가성비 짱이죠? 잘 봐. 잘 봐. 내가 이렇게 볼게. 얘와 얘 사이에 콤마가 있는지를 봐봐. 이것만 보면 풀 수 있어. 콤마가 있는지. 잘 봐. 콤마가 있다면 얘들아 콤마가 있다면 형용사가 답이야. 콤마가 있어. 콤마가 있으면 형용사가 답이야. 자 그런데 콤마가 안 나왔어. 그럼 부사가 답이야. 진짜로 그래. 왜 그런지 알려줄게. 왜 이런 게 이게 왜 이제 얍삽이냐면요. 이제 말이 얍삽인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를 이렇게 여러 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and를 쓰는 게 맞거든. 원칙적으로는. 근데 형용사를 여러 개 쓸 때는 우리가 and를 안 써요. and를 안 써. 만약에 큰 파란색 가방이라고 볼게. 큰 파란색 가방. 그럼 우리가 그냥 big blue bag 이렇게 써요. 여기다 and 안 써요. and 안 써. 형용사 여러 개 나열 때는 그냥 콤마 붙입니다. 그냥 콤마 붙여. 근데 형용사끼리 묶을 때는 콤마로 묶는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끼리 안 묶어. 그냥 얘가 얘를 꾸며준다. 그럼 콤마를 왜 쓰겠어? 콤마 안 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 콤마를 왜 써? 안 써요. 이게 이유야. 이게 이유야. 그러니까 콤마 없으면 부사가 맞고 콤마 있으면 형용사가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의외로 작아. 의외로 작아. 왜냐면 애들이 이걸 몰라. 이 비밀을 잘 몰라. 이거랑 이게 짝이란 걸 잘 모르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해석으로 풀겠지 걔들은. 그럼 해석으로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들도 헷갈려. 이게 뭐뭐하고 뭐뭐한 명사인지 뭐뭐하게 뭐뭐한 명사인지 이게 헷갈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교사용 책 보면 해설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해설지에 이런 말 없어. 해설지는 뭐라고 나오는가? 그냥 얘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써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 해설지 보면. 근데 실제로는 아까 뭐라 했어? 아니 형용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고. 단 뭐가 필요하다? 콤마가 필요하다. 정리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유닛 3랑 유닛 4 한 번에 설명한 거야. 한 번에. 나머지 부분은요 책 보면서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은 책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볼 건데
참,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지금 그 휴원 혹시 하는 데 있니? 지금? 다니는 학원 중에? 이번 주 안 나가고 있는 학원 있어? 그 이번 주까지 만나. 아, 연우 그때 이번 주까지 안 나가고 있었나? 맞나? 나머지들은 다 나가고 있다 했나? 그 방송하고 따라본다? 네. 아, 진짜? 위챗으로 뭐 한다고? 위챗으로 그게 뭐야? 그 중국 그 영상 그거 아, 그래? 어디 수학학원? 중국어서 아, 중국어. 아, 맞아. 중국어 학원 다녔지. 씨, 대단한데?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지수는 다 나가고 있어? 저기 아윤이도? 호연이도? 저기 사연이도? 그래? 야, 그 내가 지난번에 깜빡하고 안 물어봤는데 니네 지난주에 그 한 주 동안 이제 인강으로 들었었잖아. 좀 어땠어요 그때? 그래. 괜찮았다고? 그래? 지수는? 딴짓 안 했어? 좀 영상하니까 좀 집중해서 더 잘 됐다고? 약간 그 놓치면 어. 약간 못 물어보죠. 아, 그래서 호연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 사연이는? 무시 말을 해, 이씨.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고? 그래요? 아윤이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딴반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아마 저기 원래 민기쌤 반이었나? 어땠어요 그때 들었을 때? 응? 아 와서 듣나 거기서 듣나 똑같았다고? 그래? 연우는? 집중이 좀 안 돼. 아, 연우는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됐어? 그래? 네가 산만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근데 모의고사는 약간 조금 설명이 조금 빨랐어요. 모의고사? 네. 그 해설 강의 하실 때?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우리 그 새로 오신 여자 선생님 그 지원쌤이라고 지원 선생님이 이제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그 지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난감한 게 너네는 이제 지금 영상으로 지원 선생님을 봤지만 지원 쌤은 여러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강으로 이제 첫 수업을 하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좀 빨리 하셨을 수도 있고. 야 그리고 내가 영상 찍은 걸 나도 봤거든. 궁금해서. 나는 본 적이 없잖아. 내가 강의한 거를. 그래서 봤는데 나 맨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이런 줄 알았어. 내가 1.5배속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말이 겁나 빨랐구나. 나는 진짜 몰랐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말하는 거를 내가 들으니까 너무 빠른 거야 이게. 그래갖고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난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나는 별로 적정 속도였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저한테 제일 오래 배운 우리 준서한테 좀 물어보자면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좀 잘 이렇게 못 알아듣거나 그랬었어요? 수업할 때? 못 알아듣지 말고 그래서 더 집중하는 그래. 괜찮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지. 속마음으로는 이 새끼 말 더럽게 빠르네. 이거 괜히 놓쳤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집중해서 들어야지. 약간 이런 건가? 아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번 주 저랑 처음 수업하고 있는 거니까 이 민기쌤에 비해서는 제가 아마 말이 좀 많이 빠를 거예요. 아닌가? 아니요? 빨라? 제가 빨라요 좀. 빨라. 마음이 급해서 그래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막 이러고 막 나도 되게 정신 사나워. 말 빨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준서가 말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 오케이. 자 일단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거 빈칸 뭐 필요 없어.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돼. 어차피 답 전부 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그 설명 안 한 부분만 좀 하자면은 이거 뭐 비교급 강조 표현 나오는 거 있잖아. even still far 어다머치 5개.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는 두셔야 돼요. 사실상 암기인데 근데 의외로 고1 때 나와. 의외로. 그러니까 even still far 어다머치 뒤에는 당연히 비교급이 나오겠죠. 근데 very 같은 경우는 뒤에 원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야 이거 맨 처음에. 근데 의외로 잘 나와 모의고사에서. 의외로 고1 기준.
고2의 3월 모의고사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인어프 S10 있지. 얘는요, 전범위어법으로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은, 인어프가 형용사로 쓰일 때 충분한이라는 뜻이잖아. 이때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한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enough가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쓰일 때도 있죠. 충분히라는 뜻으로. 그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거. 뒤에서 앞으로 뭘 꾸며주겠어? 형용사나 아이고 부사로 쓰일 때지. 부사로 쓰일 때. 미안. 그래서 형용사나 뭐 부사나 이런 애들 꾸며주겠죠. 뭐 또는 동사나 이런 거. 됐어요? 그러니까 enough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명사 꾸며줄 때 충분한의 뜻일 때는 앞에서 뒤로. 부사로 쓰여서 충분히란 뜻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뭐 이게 다예요. 위치에 대한 거. 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교 구문. 비교 구문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 구분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형태 구분하는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고등부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왜 니네 중딩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냐? 애들 사이에다가 막 모월 이런 거 써놔. 안 되잖아. 이런 문제 말하는 거야. 안 내. 이런 거 안 내. 너무 쉬워. 자, 그 다음에 뭐 원어브의 최상급 복수명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가장 모호한 것들 중 하나. 그렇죠? 그래서 원이 이제 주어니까 그 뒤에 동사 쓴다면은 단수에 맞는 동사 쓴다는 거. 이거 뭐 다 알고 있잖아. 패스할게요. 자,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이건 좀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비교 구문을 만드는 두 가지 대표적으로 as 원급 as와 비교급의 개념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A라는 녀석과 뒤에 B라는 녀석을 각각 비교를 할 텐데 이때 이 둘은 뭐다? 병렬 구조다. 병렬 구조라는 거니까 얘가 ing면 얘도 ing로 써야 되고 얘가 소유격이면 얘도 소유격 플러스 명사 또는 소유 대명사로 쓴다는 거. 똑같은 형태끼리 묶어야 된다는 거. 됐니? 그래서 병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급의 관용 표현. 이거 아까 말했던 겁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됐나요? 그래서 주로 뭐로 많이 나온다? 얘는 서술형. 서술형 영작입니다. 서술형 영작. 됐니?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작년에 나왔던 건 지금 저는 정발고 말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발고랑 같은 교과서 쓰는 게 대진고랑 대화고거든요. 대진대와 정발이 같은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 자, 어찌됐든 간 요거. 됐죠? 아까 말했던 그 형용사와 부사 비교하는 문제가 이게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더 비교급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면은 꽤 어렵거든. 이게 방법을 잘 모르면 꽤 어려운데 근데 희한하게 학교에서 잘 내진 않더라고요. 만약 내가 학교 선생님은 난 낼 건데 희한하게 잘 내진 않더라고요. 영작 쪽을 조금 더 선호하더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법에 대한 거 다 보여줬으니까 우리 한번 실전 풀이 한번 해보자. 실전 풀이. 자, 책에 59쪽 보자. 59쪽. 자, 몇 문제 정도만 제가 한번 이제 봐줄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돌면서 첨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몇 문제만 볼게. 자, 일단은 여기에서 밑줄이 맞는지를 이제 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왼쪽 58쪽에 안 나와 있던 표현이야. 이거 live 아니다 얘들아. live다. live. 이거 하나 알려줄게. live 형용사로서 살아 있는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근데 우리 alive라는 표현도 있어. alive도 뭐야? 형용사로 살아 있는 인형. 둘의 차이점이 뭘까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live와 alive 바꿔 쓸 수 있나? 바꿔 쓸 수는 없어. 미리 말하자면. 그럼 뭐가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 맞춰봐. 서연. 뭐가 다를 것 같아? 이거 뭐야, 씨. 응? 연우. 뭐가 다를 것 같아? 너도 이렇게 할래? 넌 아래로 할래 그러면? 지수. 뭐가 다른 것 같아? 아윤. 뭐가 다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준서. 라이브는 동사를 쓰지. 아니 그거 말고 이 뜻만 이 형용사로 쓰일 때 차이점 말하는 거야. 형용사로 쓰일 때 그거 말고 모르겠고 호연이는
에이, 잘 봐. 사람 어떤 거? 사람 아, 얘는 사람을 수식하고 얘는 사람이 아닌 걸 수식하고. 오케이? 오, 전혀 틀렸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 어떤 거냐면 얘들아, 이거 하나 알려줄게. 우리 형용사 중에서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있거든?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지금 나와 있는 alive라는 거. 또 뭐 있는 것 같아? 뭐 afraid 이런 단어 있어. 또 뭐 있나? 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asleep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로 시작하는 거. 이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네는 보어로만 쓰입니다. 보어로만 쓰여요. 그 말은 뭐냐? 수식어로는 못 쓴다는 거야. 됐어? 수식어로는 못 쓴다. alike 이런 단어도 있죠. 어찌됐든 보어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alive는 보어고요. live는 얘는 반대야. 수식어로만 쓰여. 잘 봐? 얘들아,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생방송을 라이브 쇼라고 하죠. 라이브 쇼. 얼라이브 쇼라고 그러나? 아니잖아. 라이브 쇼. 라이브가 쇼를 꾸며주는 거야. 수식어. 됐어? 나는 살아남았다. I'm alive. 됐어? alive. 보어로 쓰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형용사가 이제 수식어와 보어가 나뉘어져서 쓰이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라이브는 명사 꾸며주니까 얘 뒤에 뭐 오겠어? 명사 오겠지 뭐. 얼라이브 뒤에 명사 쓸 수 있냐? 쓸 수 없겠지. 얘가 명사를 못 꾸며주는데. 얘가 그냥 보어로 끝났잖아. 뒤에 명사 없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라이브 뒤에 스네이크스 나왔네. 스네이크스 명사 나왔네. 그럼 이거 뭐야? 라이브 맞지?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면은 이 단어를 내가 빼먹었어. 이 형식 동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씬입니다. 잘 봐. 아까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라? 동사 확인해라. 동사가 씬이야. 자, 일단 1단계 했어. 2단계가 뭐였어? 1단계 동사 확인했어. 2단계 뭐였어? 얘가 보어 자리가 맞나 아니나를 확인해 보라고. 보어 자리가 맞나 아닌가? 보어 자리 맞아요 아니에요? 보어 자리 맞아 아니야? 보어 자리가 아닙니다. 왜? 여기 있잖아. similar. 됐어?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야? similar. 왜 이렇게 뭐지? similar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 꾸며주는 거네. 그럼 부사 써야겠네. remarkably. 이 e를 y로 바꾸면 돼요. remarkably.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2개 과정 보여줬죠? 1번 과정, 2번 과정. 됐니? 한 문제 정도만 더 해볼게. 한 문제. 어떤 걸로 볼까? 3번 보면 되겠다. 3번 봐봐.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인다. 구문 분석해볼게. 일단 drive 밑줄 쳐져 있거든? 그럼 이제 동사 찾아야겠죠. 동사. 자, 이 녀석의 동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is에다 표시하면 안 돼. 왜냐면 is 이거 뭐야? 가주어. 투부정사. 이게 뭐야? 진주어야. 진주어. 됐어? 그래서 가주어에 대한 동사 is 나왔고 is에 대한 보어 best 나왔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투부정사 부분 잘 봐라 얘들아. 투부정사에 keep 나왔네. keep. 아까 우리가 봤던 동사 나왔네. 뭡니까?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네. 됐어? 구문 분석 잘해야겠죠. 잘 따라오세요. grain. 그럼 이 grain이 뭐야? 목적어지. keep의 목적어야. keep의 목적어. 맞아? including 하고 나왔어. 콤마야. 그럼 뭐야? 수식어야. 수식어. 됐어?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 keep이니까. 됐어? 그럼 여기 드라이 맞아 틀려. 맞네.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지금 풀이 과정을 좀 보자면 다시 한번. 얘가 이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동사를 찾았어. 그래서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구문 분석을 한 거야. green 목적어 나왔고 dry가 목적격 보어 자리다. 뒤에는 지금 형용사가 더 없잖아. 이 투부정사 다 수식어니까 빼버리면 돼. 남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dry가 맞다. 이렇게 푸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몇 번 문제가 좀 어려웠냐 너네? 1, 2, 3, 4 중에 너네가 어려워했던 문제 딱 하나만 제가 해주고 넘어갈게요. 어디가 좀 어려웠어? 풀 때? 60, 61에서
아 니네 여기 안 풀었었지 참. 그 전 문제였지? 아 미안하다. 쏘리. 아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어디 보자. 그 2번 문제 좀 잠깐 볼게. 2번 문제. 2번 문제가 또 예외가 나왔어. 예외. 뭐냐면 아까 내가 이런 설명을 했었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콤마 있으면 형용사고 콤마 없으면 부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얍삽이야 얍삽이. 정석이 아니야. 이게 정석이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정석은 얘들아 그냥 해석을 해봐야 돼. 이게 맞는지 아니면은 요게 맞는지. 이게 원래 정석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얍삽이를 알려준 것 뿐이지. 근데 이 얍삽이가 안 먹히는 문제가 지금 2번이 나온 거야. 2번. 오케이? 내가 미리 말해줄게. 정답이 4번이야. 4번이 틀렸어. 거기. precisely하고 나와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precisely가 답이 아니야. precise가 답이에요. ly를 빼야 돼. 근데 콤마 없네요.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 그래서 얍삽이라고 말한 거야. 잠깐 봐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precisely라는 말이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은 형용사가 돼서 얘를 꾸며주는 건지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한 비주얼 이미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 비주얼 이미지라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사실 좀 편하긴 해요. 비주얼 이미지가 뭐야? 시각적 이미지잖아. 시각적 이미지. 그치?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를 한 덩어리로 봐서 여기 앞에서 정확한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정확한 이 이미지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각적 이미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시각적 이미지.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더 맞는 거야.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이 4번에 나온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물론 문법적으로 얘랑 얘가 각각 명사를 꾸며주는 건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우리가 비주얼 이미지라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좋다는 거지. 이미지긴 이미지인데 시각적인 이미지. 이걸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이게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나오고. 예외적인 케이스. 그래서 이 4번은 진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나머지들을 좀 볼게요. 나머지를 보자면 자 부사에 밑줄 쳐져 있죠. 뭐라고? 동사. differ. differ는 보어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여기 보어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부사 문제될 거 없는 거야. 됐어? 이거 꾸며주는 거야. 동사. 됐죠? 2번 볼게. 데이가 밑줄 쳐져 있네. 자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놈이랑 좀 이제 구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명사 문제 같은데 한번 보자. 시작이 여기부터네요. years ago. 자, years ago the British scientist Sir Francis Galton 여기까지가 주어. asked 동사 이만큼 주어입니다. A group of colleagues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다. 얘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다. 되니? 여기까지 완전합니다. as부터 to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되네요. 자 그러면 영국의 과학자 Sir Francis Galton이 부탁했습니다. colleagues 집단에게 뭐 해달라고? Try to visualize 뭔가 시각화해달라고. 뭐를? 아침 식사 그 테이블을요. 아침 식사 테이블을 시각화하도록 노력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As they had sat down to eat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먹으려고 앉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먹으려고 앉았을 때.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 얘네겠죠. 얘네 어디 있냐? 여기 컬리그의 집단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복수형 맞죠? 그러니까 2번도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되니? 아까도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대명사는 어떻게 푼다? 해석으로 풀어야 돼. 얘는 해석으로. 그 다음에 3번 볼게. badly. 자 동사 찾아보자. 동사. as if부터 시작이거든? 여기가 한 덩어리야. 그럼 여기에서 동사 찾아봐. As if throw a badly adjusted magic lantern. 뭐 없네. 동사가 없네. 여기에서. 선생님. adjusted 이거 동사 아닌가요? 동사 아닙니다. throw. 이거 뭐야? 전치사잖아.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써? 명사. 됐니? 그럼 지금 이 adjusted는 뭐예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 됐어? 그럼 이 badly는 뭐야?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뭔가 좀 좋지 않게 어드저스트. 어드저스트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안 들렸어. 이거 뭔 뜻이야 이거 어드저스트? 조정하다, 조절하다. 됐어요? 그러면은 뭔가 좋지 않게 조절된 매직 랜턴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절이 잘못된 거야. 나쁜 랜턴이 아니라 나쁘게 조절된 랜턴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도 뭡니까? 해석으로 푸는 문제. 요거야, 요거. 요 문제. 요 문제.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 해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아까 봤고 5번 볼게. 5번은 지금 또 형용사 비교급에 밑줄 쳐져 있네. 근데 앞을 보니까 get 나왔어. get은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죠. 뭐뭐해 지다. 아까 내가 썼습니다. 필기할 때.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보어잖아.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내가 하나 팁을 줄게. 우리가 get에다가 플러스 형용사의 비교급을 좀 많이 쓰거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여기에다 또 한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 as까지 한 세트야. 보통 이게 좀 한 세트야. 이 주어는 여기 나오는 거. 됐어? 왜 이게 한 세트냐면 얘네가 해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get이라는 거는 뭐뭐해지다라는 거야. 비교급이 되면은 더 뭐뭐한 거잖아. 그쵸? 여기서 as는 뭐냐면 뭐뭐 할수록 이런 뜻이야.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야. 뭐뭐 하면서. 됐어? 그러니까 얘가 더 뭐뭐해지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 됐어? 우리 더 비교급 있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 있죠. 이게 원래 요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as의 주어의 비교급. 원래 이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얘가 뭐뭐 할수록.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s를 없애고 이 비교급을 맨 앞에 쓰면서 더 비교급으로 써주는 거야. 원래 이거가 원조야. 얘가. 됐니? 그래서 이게 좀 한 세트다. 한 세트. as랑 get이랑 비교급이 한 세트. 됐니?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비교구문 파트에서 조금 한번 볼까? 자, 여기서 한 몇 문제만 볼게요. 일단 얘들아 1번, 2번 이런 문제 안 나와. 1, 2, 3번과 같은 문제 너무 쉽지. as 있으니까 원급이고 뒤에 then 있으니까 비교급이고 이거 누가 못 맞춰? 그렇지? 이런 문제는 안 풀게요. 너무 쉬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괜찮은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6번 문제가 난 좀 어렵다고 봐요. 5번, 6번만 볼게. 잘 봐. 5번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여기 나왔고요. The life expectancy of women 이렇게 꾸며진다. 얘가 주어야. is higher than that of men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그러면 얘들아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교 구문에서는 뭐다? 병렬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어요. 병렬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that of men이랑 비교하고 있는 게 누구야? 요거야. 됐어?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지금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맞아. 얘는 맞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알아? that of men이 아니라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말로 해석해 볼게. 여성의 수명은 남자보다 더 길다. 남자보다 더 높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치? 근데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여자의 수명을 비교하는 거잖아. 여자의 수명을 뭐랑 비교해야 돼? 남자의 수명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이거는 이거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야 아윤이 눈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아윤이 눈이 2m는 된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제 키가 커밍아웃 할게요. 제 키가 169입니다. 네. 미안해. 저기 연우랑 서연이한테 좀 쪽팔린데요. 네, 키가 169입니다. 자, 어쨌든간 봐봐. 그러면은 아윤이의 눈은 나보다 더 크다면 내 키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비교해야 돼? 아윤이의 눈이랑 내 눈이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My eyes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거랑 똑같아. 여자의 수명은 남자의 수명이랑 비교해야지. 근데 수명이라는 단어, 또 life expectancy 또 쓰면은 싫잖아.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대명사를 써주는 거거든. 이때 쓰는 대명사는 that 아니면 does예요. 됐어요? 근데 expectancy 단수형이죠.
그러니까 단수 대수로 써준 거야. 됐어? of women, of men 똑같은 형태로 써야지. 됐어? 이게 차라리 좀 더 좋은 문제. 6번만 볼게요. 6번 많이 틀렸었어 학생들이. 잘 봐. empowering이야. empowering. 주어가 ing로 나왔어. 어쩌고 better than 나왔어. 그 다음에 do it for him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서는요 미리 답을 말해줄게. do가 아니라 doing이 돼야 돼. doing. 왜 그런 줄 알아? 얘랑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 비교하고 있는 거야. empower라는 게 뭐냐면요 권한을 주는 거거든. 권한. 그럼 누군가에게 그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 더 좋아 보인다고. 그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그럼 그것을 한다는 거는 그것을 하는 것보다 권한을 주는 게 더 낫다고요. 더 나아 보인다고. 됐어? 그럼 권한을 주는 거랑 하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ing니까 똑같이 ing 병렬 구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 잘 안 돼요? 지수 잘 이해 안 된 표정인데? 병렬 구조를 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얘랑 병렬이겠어요? 얘네 둘이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얘네 둘이 비교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비교하는지는 어떻게 하는데?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해석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뭐 저쩌고저쩌고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그럼 권한을 부여하는 거랑 하는 거를 비교하는 거잖아. 어떤 거를 권한을 부여하는 거랑 어떤 걸 하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권한을 부여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그럼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ing 맞췄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돼?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내가 이제 여러분 숙제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 그 부분만 좀 빠르게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할 거를 좀 이제 빠르게 하시고 질문할 거를 만약 미리 다 체크를 하셨다면은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이 있죠. 오늘 진도 나간 게 59쪽부터 나갔잖아. 그래서 59쪽부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법상의 이유를 좀 쓰고 계시면 됩니다. 본문 분석하면서. 알겠죠? 저한테 제가 갈 때까지. 자, 한번 보자. 플레이 보. 우선은 내가 수업을 이제 종료하고도 봐주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몇 개만 좀 봐줄게. 일단 숙제 또 말해주고 다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얘가 주어잖아. 그럼 동사가 아직 못 나왔지. 근데 여기 thought 말고 나머지에 동사 있나 없나? To be about giving or receiving an input message. 동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동사를 이런 거. 근데 thought는 후부동사를 목적으로 안 받아. think는 이렇게 써. think 대수로 쓰거나 아니면 think 목적어 후부동사 이렇게 써. 얘를 뭐하게 생각하라. 됐어? 근데 지금 think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태? 이해돼? 뭔 말이지? 그럼 여기 to be 어쩌고는 원래 뭐였던 놈이야?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놈. 그러니까 보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잠깐만. 지수는? 되게 많이 틀렸어요. 명사 대명사에서? 명사 대명사는 어떤 걸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대부분 해석 문제가 가깝거든? 명사 대명사에서는? 여기는 비교하고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small group of sharks 보자. making their body temperature feel higher than 봐봐. 그들의 환경의 어떤 것들보다 몇 도만큼 더 높대요. 그들의 체온을 몇 도만큼 더 높게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 그럼 여기서 노즈가 가리킨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샥스? 그럼 그들의 환경의 샥스 상어들보다? 아니 소규모의 상어 집단들이 능력을 진화시켰대. 능력을 발달시켰대. 어떤 능력을?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 그들의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는 능력? 약간 더 높게. 뭐보다?
그들의 환경에서의 무거움. body temperature. 그러면은 대신해야겠죠. 그러니까 해석 문제야. 이거는 풀이법이 해석이다. 1번은.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밑줄이 어딨나? 아니. us? 이거야? us? 봐봐. Cats are very sensitive to change. cat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대. 그들의 감각, 고양이의 감각이 있죠. 고양이의 감각은 훨씬 더 발달돼 있어. 우리보다. 우리랑 센스를 비교하는 거야? 맞아? 우리랑 감각을 비교해요? 아니잖아. 우리의 감각이랑 비교했죠. Our sense. 이렇게 돼야겠지. 방금 전에 한 거야.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소유 대명사로 써야 돼.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그러면 저기 동선을. 저 여기에서 모르는 거 없는데 이게 분명히 요즘 사람 잡지. 이게 그냥 전명구거든? 여기가? 이게 be accustomed to잖아. 이게 뭐냐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거야. 이게 be 의르 to ing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이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명사. 동명사가 온 거지.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seeing을 동사로 보자면은 뒤에 나와 있는 counterclockwise movement가 목적어가 되겠죠. seeing이죠. 이게 도치가 갑자기 전치. 네, 맞아요. 이거는 as를 이용한 조치인데요. as가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동시에 동사 주어 도치가 되는데 이때 동사는 대동사가 나와요. 대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통 이게 그 비교하는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학부모가 엄마가 자식한테 야 쟤는 저렇게 하는데 쟤 하는 것처럼 니도 해봐라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너도 열심히 공부해봐. 그럼 제가 하는 것처럼 할 때 그 한다라는 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대신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때 as 하고 동사 주어 이런 어순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걔가 하는 것처럼 뭐 하듯이.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ows have the same rights under laws라고 나왔으니까 얘네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했잖아. 얘네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써줘. SOC라고 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 번째 거 그 맞다는 거 어떻게 쓰는지 맞는 거. 그리고 반박동사, 이게 형용사. 형용사. 잠깐만. 그리고 아윤이는 혹시 그 앞부분 숙제 그때 내가 보내줬었던 거 해봤니? 여기 앞에? 이거를 그 숙제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여기는 잘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요건 내가 이따가 좀 알려줄게. 알았지? 잠깐만. 그리고 여기 서연이. 그리고 위에 삼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게 끝. 또 얘는 내가 미리 말하자면 이 부분은 해석해봐야 돼. 여기는 해석해봐야 돼. 왜 해석을 해봐야 되냐면 얘가 대동사야.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동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너가 찾아봐야 돼. 어떻게 찾냐? 해석. 보통은 앞문장이 나와. 앞문장. But the reality is that others don't pay as much attention as you may think라고 나왔으니까 뭐 현실이 is that others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뭔가 이 뭐뭐에 관심을 주다 이런 거잖아. pay attention to 하면은. 그래서 많은 관심을 주진 않는다. 너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비록 그것들이 그러할지라도 여기서 그러하다는 게 뭘 그러하다는 건지 앞을 보고 일단 판단해야 된다. 이거 한번 해보고 해석을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without take a risk 여기서는 얘가 동사겠죠? 이거를 한번 해결해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to put negative 어쩌고 and most important true 이건 잘 봐. 잠깐만 여기 to take a risk 1번
To put negative comments out of your head 2번. And to forget 3번. 병렬 구조. 1번, 콤마, 2번, 콤마, and 3번. 아까 알려준 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좀 뭐가 틀린데? 아니 왜 5번이 틀려? 이거 이해 안 돼? 네. 병렬 구조잖아, 병렬 구조. 아, A가 2야. 그럼 B도 2야. C도 2 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A라고. To take a risk. 1번. 콤마 찍고, 콤마 찍고. B번. To put negative comments out of your head. B번. 콤마 찍고. And. Most importantly 얘는 부사야. 빼버리고. 그럼 남는 거야. And 뒤에 2 나왔잖아. C. 그러니까 맞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연우는? 이거는 방금 내가 얘기한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해석해요. 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대동사 문제예요. 대동사.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런 거니까. 그럼 뭘 그러한다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너가 찾아가서 얘가 대신하는 게 일반 동사라면 주어를 써야겠고 비동사라면 그냥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대신하고 있는 건지 이걸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The power. 얘가 주어지? 문장 맨 앞에 있고 that으로 시작하네. 그럼 that is built. 수동태 완전한 문장. 전치사의 weak party 명사 나왔고 여기까지 완전. Through 전치사의 this showing 명사. 전치사의 knowledge and information 명사. 다 완벽하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 자, 얘에 대한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동사잖아. 이제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안 나왔잖아. 그러면 수식어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동사 나왔고 수동태 나오면 내가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어. 완전한 문장.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완전.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완전. 전치사의 명사 and 명사 나왔어. 완전. 다 끝났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묶은 거야. 왜 여기까지 묶었어? 여기 동사 이제 나왔으니까. 파워에 대한 동사 나왔어. 그럼 원하는 way 보어 나왔고. to 부정사가 way 꾸며주는 거야. to counter. 카운터에 대한 목적어 the strength. 완전한 문장. 전치사의 명사. 완전한 문장. 됐어?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숙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 하신 게 좀 많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남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단어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 분은 이동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 있겠어. 소리 집에 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숙제 말해줄게요. 자, 잠깐만 저 촬영 좀 끄고.